중년의 오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한 여성이 명절 다음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언니, 어제 제가 한 말 무슨 뜻이었어요? 저보고 애 교육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그것을 비꼬는 말로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이는 공부를 안 한다는 비난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오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전화는 차갑게 끊겼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이 오해를 불렀던 순간, 선의가 악의로 받아들여졌던 순간,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그 순간. 중년이 되면 오해는 더 자주, 더 깊게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오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을 마치고 동네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성격이 과묵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차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웃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왜 반대하셨어요? 제 의견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은 믿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찬성하지 않았으니 반대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침묵도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중립이 아니라는 것을, 중년이 되면 침묵은 더 많은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돌려서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신뢰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해왔습니다. 맛이 별로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했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지. 사 먹는 게 편하지.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요리를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요리 실력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음식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그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오해했다는 것을, 칭찬하려던 말이 비난으로 들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관계는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냥 맛있다고 하지 않았을까? 왜 돌려 말했을까?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오해가 없을 텐데. 그날 이후 그녀는 말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고맙다면 고맙다고 분명히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음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맛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네. 고마워. 덕분에 잘 먹었어. 짧고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말 한마디가 오해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는 맥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70 가까운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주를 무척 아꼈습니다.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만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어렵겠구나. 짧은 문자였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민망했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약해졌다는 것이. 아들은 오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주 보기 싫어하시나 보다. 귀찮아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는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안 했습니다. 직접 전화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바쁘다며 빨리 끊으려 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러셨잖아요. 손주 보기 싫다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제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날 몸이 안 좋아서 못 만난다고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짧은 문자 한 통으로 끝냈고 그것이 오해를 불렀습니다. 그날 그는 배웠습니다.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거절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한식 어때요? 그녀는 답했습니다. 좋아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식당에 갔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친구는 양식당에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간 것입니다. 알고 보니 친구는 한식이 싫다는 뜻으로 한식 어때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양식을 먹자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식을 먹자는 제안으로 이해했습니다. 둘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섭섭했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안 듣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식을 먹자는 거죠? 하고 물었다면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은 꼭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줄어들었습니다. 관계도 편해졌습니다. 확인 한 번이 오해를 막았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60대 후반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는 척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일과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듣는 척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대충 응 그래 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화냈습니다. 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는 변명했습니다. 들었어. 그냥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아내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진짜로 듣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아내는 말을 줄였습니다. 어차피 안 들으니까.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둘 사이에 침묵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자기에게 말을 안 한다는 것을. 궁금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섭섭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 듣잖아요. 그제야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진짜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내를 보며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하고 반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내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과진을, 생각을, 감정을 나눴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경청이 관계를 살렸습니다. 오해는 관계를 망칩니다. 하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맥락을 설명하고 확인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타이밍을 맞추고 선입견을 버리고 사과하고 경청하십시오. 중년에는 오해가 더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더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만 있다면, 솔직한 대화만 나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해로 힘든 관계가 있다면 한 걸음 다가가 보십시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